자, 계속해서 STP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이제 표적 시장 선정. 자, 시장 세분화는 그 기업의 시장 기회를 명확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세분 시장을 관할할 것인지, 가장 좋은 세분 시장을 어떻게 더욱 발전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기업이 일단 또 전체 시장을 몇 개 시장으로 세분화를 하고 그 각각의 세분 시장을 평가하고 또 그중 몇 개의 세분 시장을 공약을 할 것인가, 어떤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세분 시장의 평가가 필요한데요. 세분 시장을 평가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가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두 번째 세분 시장의 구조, 세 번째 기업의 목표와 자원, 이 세 가지를 평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인데요. 기업은 먼저 세분 시장들에 대한 현재 판매 규모와 또 예상 성장률, 예상 또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은 기업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면, 충분한 규모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시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업은 규모가 큰 시장에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기업들은 큰 규모의 그 시장 세분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여러가지 기술이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나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소규모 기업들은 높은 수익률을 바라기보다는 작지만 느린 그런 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분 시장의 시장 구조인데요. 규모가 그 적절한 성장률을 가진 그런 세분 시장을 선택을 했는데도 그 기대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그 매력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경쟁 요인입니다. 컴피티브 팩터죠. 세분 시장 내에 강력하고 공격적인 경쟁자가 많이 있다면 그 세분 시장은 매력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의 교섭력도 특정 세분 시장의 또 매력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세분 시장 평가 기준으로서는 기업의 목표와 자원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그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세분 시장과 관련해서 자기 회사의 목표와
자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회사의 목표와 자원이 적합하지 않으면 그 세분 시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특정한 세분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장점을 갖지 못한다면 그 세분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표적 시장의 선택입니다. 표적 시장, 마켓 타겟팅인데요. 이 표적 시장은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결정한 그 공통적인 욕구와 특징을 가진 그러한 소비자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대중 마케팅이 있습니다. 기업이 대중 마케팅이냐 또는 비차별화 마케팅이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고 전체 시장을 하나의 표적 시장으로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품의 도입기에는 시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 또 고객들의 욕구가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 전체 시장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량 유통과 대량 광고 방식을 채택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수한 자기의 제품을, 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과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은 큰 거대 기업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틈새 시장 전략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 마케팅입니다. 차별화 마케팅은 기업이 몇 개의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삼게 되고 또 각 세분 시장마다 별도의 상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매출과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집중화 마케팅입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마케팅이 집중화 마케팅입니다. 세분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 세분시장에서 특별한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보통 높은 위험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은 여러 세분 시장을 통해서 다각화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표적 마케팅입니다. 이 표적 마케팅은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모든 세분 시장에 진출하지 않고 일부 세분 시장만 표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이 가장 합리적인 시장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적 마케팅의 장점은
고객의 세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서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충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단점으로는 원가 우위 경쟁을 벌이게 되면 자칫 고객을 잃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틈새 마케팅입니다. 자, 틈새 마케팅은 기존의 세분 시장 중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기존 시장에서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그 존재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한 시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죠. 자, 관광시장 공략 전략은 몇 가지 요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소유 자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원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집중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의 다양성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얼마나 상품이 다양한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제품의 수명 주기, 그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 마케팅 전략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기업은 차별적 또는 집중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의 세분 시장 유형을 살펴볼 텐데, 호텔의 세분 시장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세분 시장입니다. 자, 개인 세분 시장에서 핵심 고객은 FIT, Free Independent Travel, 개별 자유여행 시장입니다. FIT 고객은 단체 고객이 아닌 개인 여행자입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고객이죠. 첫 번째는 비즈니스 고객입니다. 비즈니스 FIT는 호텔과 기업의 계약에 의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순수 관광객이 있습니다. 프레저 FIT인데요. 이거는 비즈니스와 관계가 없이 순수한 개인 여행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호텔 패키지 고객이 있습니다. 호텔 프레저 패키지가 있는데요. 호텔에서 객실과 또는 식음료 또 부대 시설을 엮어 가지고 판매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입니다.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숙객이 있습니다. Long Term Industry, 호텔에 장기간 투숙하는 고객을 말하고 일반 고객보다는 할인된 요금을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워크인 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예약 없이 그냥 당일날 호텔을 방문해서 객실을 이용하는 그런 개인 고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 이제 고객인데요. 단체 세무 시장으로는 여행사 단체 관광객이 있습니다. 투어 패키지 그룹인데요. 이건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하는 단체 관광객을 말하고요. 인센티브 단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그룹은 기업의 우수한 직원들이 포상으로 오는 그런 여행자들의 숙박 형태입니다. 비즈니스 그룹이 있습니다. 컨벤션이나 각종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이요. 승무원이 있습니다. 에어라인 크루가 있는데 호텔과 항공사 간의 그 계약에 의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말합니다. 자, 호텔의 표적시장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호텔에서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을 분석해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고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보통 도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의 이용 현황은 보면 비즈니스 FIT 고객이 한 60% 정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호텔 패키지 고객이 한 15%, 개인 여행객이 8%, 여행사 단체 관광객이 5%, 비즈니스 그룹이 5%, 항공사 승무원이 5% 정도를 일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은 그들이 이제 업무상 호텔을 이용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그 객실 요금이 다릅니다.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객 형태별로 지불 가능한 가격 범위를 고려해서 객실 요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품질의 침대나 무료 시내 통화, 무료 또 아침 조식, 이러한 혜택이 좋은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특급 호텔들이 이 비즈니스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텔 속의 호텔이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플로어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 개별 관광객입니다. 이 순수 개별 관광객은 이제 최근 들어와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요 시장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또 가족 단위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패키지 고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에서는 상품화 계획의 전략으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패키지나 이벤트를 이용한 판매 촉진 전략의 그 형태가 호텔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은 첫 번째, 저렴한 가격에 여러가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소에 이용할 수 없는 시설들 또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세 번째,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시설을 평소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칫하면 저렴한 호텔 상품으로 인식이 되어서 호텔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것보다는 적절한 가격의 패키지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항공사 승무원입니다. 호텔과 항공사 간에는 그 요금 약정 계약에 의해서 호텔을 이용하는 항공사 승무원들을 객실 요금을 적게 지불하는 그런 세분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표적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보통 객실 요금이 비즈니스 FIT 고객의 약 50% 정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 승무원이 머무르는 호텔이라는 그것 때문에 호텔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호텔 이용 고객의 호텔 선택 요인이 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객실, 식음료, 그다음 호텔 전체, 그다음에 호텔 선택 요인,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호텔 선택의 이용 고객들의 선택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